영어 독해를 빨리 읽는 거, 일명 속독이라고 하죠. 속독은 그럼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정독이 필요한 겁니까? 자, 이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속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또는 책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꼼꼼하게 정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속독의 기술은 기술이라 말해야 될까요? 속독 능력이라고 할게요. 능력은 필수죠. 그리고 나서 속독을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문장을 또는 책을 골라서 정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문장을 정독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읽고 때로는 정확하게 읽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수능 영어도 토익도 토플도 전부 다 속독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원에서는 속독을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속독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영어 독해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조 독해 아니겠는가 이런 말하는 강사가 있어요. 구조 독해라는 건 바로 영어 지문에 있어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가지씩 이런 말하면 구조 독해 맞습니다. 앞에 주제문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뒤에서 예시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 때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글이 두 가지씩이나 양과식이라면 너무나 단조롭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독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법을 만드는 거죠. 문법에 지친 여러분들은 이 규칙에 지친 거거든요. 이제 문법을 넘어서 이제는 독해 문장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법 또는 구문 독해를 통해서 규칙을 갖고 독해를 하던 분들이 이제 문장 구조 자체도 규칙을 갖고 풀겠다는 얘기니 같은 얘기인 겁니다. 문법을 뛰어넘어 구문을 뛰어넘어 또 규칙을 만든 거죠. 이게 규칙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규칙 없이도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면 이거는 우리 뇌가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국어책 읽으면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세요. 원칙으로 들어가도 헷갈릴 때는 원칙만 느끼세요. 원칙은 우린 국어책 읽을 때 어떤 경우도 구조를 생각하거나 두 가지 미가시 생각하면 읽지 않고요. 문법적인 구조 생각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가짜인 거죠. 그러나 가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이 가짜가 여러분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득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적분이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생각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수학에서는. 영어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이 내용, 예를 들면 주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나 예시가 제시된다. 두 가지이다. 이런 문장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만 존재하는가? 그럼 이것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속독 능력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정의를 내려봐야 됩니다. 지문의 구조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주제문이니까. 예시가 나올 거니까. 예측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짐을 싣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쓴 글만 나온다. 좋은 글만 나온다. 여러분 잘 쓰는 것과 좋은 글은 정의가 뭡니까? 두 가지씩을 취하는 겁니까? 논리 정연한 겁니까? 그 논리 정연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셔야 돼요. 단순 명료하다. 맞습니다. 그럼 단순 명료한 것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은, 다시 말해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좋은 글을 단순하게 지문의 구조가 단순한 걸 우린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분은 사이언티스트 가이드예요. 라이팅에 대한 사이언티스트 가이드인데 여기 나온 내용의 줄처럼 부분만 보더라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것만 슬쩍 볼게요. 요것만 보도 알 것 같습니다. Divide paper into introduction, method,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s. 논문을 도입 부분, 방법론, 그리고 실험의 결과, 토론 부분 이렇게 나눠라. 규칙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규칙들이에요. 그러나 long list rule, 이러한 긴 룰들은 지루하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여기 나왔죠. Knowing when to bend the rule. 그 규칙들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언제 bending, 구부린다는 거죠. 이런 룰이 있는데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룰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잘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룰과 이 룰을 따르지 않고 때론 밴딩을 시켜서 한다는 거, 그게 잘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만 그럴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신만의 글을 쓰고 싶은 욕구는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군가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지루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어의 대부분 두 가지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끝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앞에서는 호기심을 끌고 다음에 쭉 연결하다가 뒤에 반론 제기가 어찌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의견들도 어디서 자를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말들이 나오는 주제문 근거 제시란 말 나가면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국어죠. 영어를 국어에 접목시켰다? 그럴듯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이런 얘기 나가면 그 강의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국어 하실 거예요.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면 이렇게 문장 같은 거, 뭐 예측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쓴 것만 나온다? 잘 쓴 건데 정의부터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게 나오면 잘 썼다는 얘기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안 맞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세상의 모든 규칙은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단순 명료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 명료하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 보링한가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의 글을 쓰고 싶어 하고요. 독창성을 갖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부분부터 굉장히 화려한 말을 쓸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명료하지 않아요. 굉장히 화려하다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화려한 것이 또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럼 명료한 거거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 단순 명료해서 쓰지 말할 게 뭘까요? 명료하단 말. 비유를 쓰면 안 되겠죠. 비유라는 것은 명료하면서도 완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료하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설득하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비유법이에요. 본론부터 들어가지 않은 거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게 비유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단순 명료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단순 명료하게 들립니다. 이것은요. 훨씬 더 직접 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득이란 건 뭘까요? 단순 명료입니까? 아니란 걸 수 있죠. 설득이란 건 우리 수준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수준이 높은 거, 중간, 하위 있습니다. 분명. 설득을 하기 위해선
말은 반드시 중간, 하위, 중간, 상중하로 해야 명료하게 설득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법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진실은 아니죠.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상, 여러분들은 명료하게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그럼 단순 명료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읽어보면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글을 영작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 영작을 잘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이 글은 원어민 중에 작가가 되고 싶거나 또는 글쓴이가 되고 싶은 그 직업적인 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처럼 영어 자체를 쓰는, 영어 자체를 말하고 영어 자체를 배우고 싶은 사람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밑에 있는 것은 영작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죠? 글을 쓰는 거니까 영작은 맞네요. 그러나 이것은 원어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는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주제문과 두가식 같은 것은 그래요. 작가들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쓴 글, 좋은 글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다?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볼까요? The only way to produce crystal clear writing is to know how a reader will respond to choices you make in composing text and graphic. 유일한 방법, 크리스탈같이 명료한 글을 쓰는 그것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반응하는가, 초이스를. 당신이 했던 선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할까? 알아야겠죠? 자, 문장을, 텍스트를 구성하거나 그래픽을 구성하거나 할 때 그렇다는 거죠. You need to know which sentence structures are most easily understood, which organization of material into sections is most easily followed, and so on. 당신은 need to know 어느 문장의 구조를 사용할지를, 어느 문장의 구조가 가장 쉽게 이해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조직, 체계, organization, material, 소재를 어떻게 섹션별로 체계화시킬 것인가가, 그것이 가장 쉽게 follow,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 가장 쉽게 따라오는가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and so on, 기타 등등이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벌써부터 영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쓰는 원어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t's certainly possible to offer some general rules along these lines. For example, use the active voice, divide the paper into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s, and use a figure instead of a table when quantities are to be compared. 자, 그리고 확실히 가능한 제안은 몇 가지의 일반적인 룰을 따르는 건 확실히 가능한 거죠. 이러한 라인을 따라서, 라인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냥. 자, 이 선이란 말을 했으니까 제가 미리 쳐놨어요. Use active voice. 하나의 선이죠. 보이십니까? 선처럼 보이시죠? 이게 바로 행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행을 따라서 나오는 몇 가지 룰을 한번 따라보는 거, 제안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액티브 보이스 뭐예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를 근데 왜 쓸까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밴딩입니다. 최대한 변화를 줘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액티브 보이스만 쓰면 단조롭죠. 그럼 이렇게 해서니까
모든 문장이 보시면 액티브 보이스만 있습니까?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도 있다는 걸 너무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액티브 보이스를 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룰인 거예요, 그냥. divide paper. 자, 논문을 말씀드린 대로 서론, 그리고 방법, 결론, 그리고 이제 토론 뭐 이렇게 나누라. 일반적인 룰이죠. use figure instead of a table. 자, figure를 이용해라. 뭐 대신에 테이블 대신에 표 대신에 figure 형태죠. figure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표죠, 도표. 이런 거. 자, 도표를 이용해라. 양적인 걸 비교할 때 그렇게 해라. In principle, you could tape a long list of such a rule above a long computer and treat it as a voice of authority on how to reach readers. 원리적으로는 당신은 긴 목록에 그와 같은 룰, 위 같은 룰을 컴퓨터 위에다 이렇게 딱 붙여줄 수 있겠죠. 테이프로 붙여서 트레이드 그것을 어떤 authority 권위 따라야 할 어떤 목소리 어떻게 리더에게 도달할지에 대한 따라야 될 목소리로 트레이드 대우해 줄 수 있겠죠. 취급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principle. 그러나 long list rule are boring. 그와 같은 긴 룰은 사실 지루하다. Besides, 게다가 using them makes writing mechanical and good writing sometimes in details, knowing how to bend the rules instead of following them. 자, 그러나 게다가 그들을 이용하는 것은 라이팅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good writing은 뭘까요? 나오죠? good writing은 뭐라고요? 때때로 in detail, tail, 꼬리, in tail, 꼬리를 물고 오듯이 뭘 수반한다? 아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룰을 밴딩, 구부리다, 변화를 줄 것인가죠. 언제 변화를 줄까? 능동태 쓰라고? 아니, 난 수동태 쓸 거야. 이렇게. Instead of following them, 다음에 그들을 따른 대신에 룰을 밴딩하는 거죠. 그게 잘 쓰는 거예요. 그럼 잘 쓰는 거는 뭐라고요?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Furthermore, 게다가 using a list of rules are oddly indirect. Instead of relying on rules you've been told will produce clear text. Here,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nderstand how readers think and write to that understanding. 게다가 긴 목록의 룰을 이용하는 것은 이상하기도 간접적이에요. 직접적이지 못하고. 이제 rely on 의존하다죠. 이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Rules you've been told will produce clear text.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 문장 구조가 뭐지? been told는 동사, will produce도 동사, 접속사가 없네?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접속사를 생략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생략했으면 그냥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한 거 굳이 찾아서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누군가 말하기 싫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대충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대충 말하기 위해서 생략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듯이 영어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대충 말하면 알아듣죠. 근데 왜 영어는 알아듣지 못하고 꼭 생략된 걸 찾아서 구태여 집어넣는 변태 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릇되면 계속 나중에도 생략된 거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이상한 행위는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죠. 우리말에.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했으면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찾지 마시고. 자, rely는 의존하는 거죠. 룰에 의존하는 대신. you've told, 당신은 들었어요. 명확하게 clear text, 명확한 텍스트를 프로듀스 하라고 will produce 하라고 들었어요. 그 대신에 확실히 would be more effective, 좀 더 효과적인 건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생각하는지를. 그리고 쓰는 거죠. 그런 understanding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하게도 간접적이에요. 당신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러한 룰, 어떤 룰? 당신이 들었어. 명확하게 텍스트를 써라 라고. 그런 룰 말고
확실하게 좀 더 이펙티브한 건 뭐예요?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언더스탠딩 외에서 글을 쓰는 거. 다시 말하면 룰을 파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략은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죠.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생략하면 이상한 놈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근데 생략한 걸 구태여 찾아서 말하면 이것도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가 이상한 거예요. 생략했으면 그냥 생략한 겁니다. 토끼 있다. 무슨 말이에요? 토끼 있다. 여기. 자, 이 문제에 뭐가 빠졌죠? 토끼는 여기 있다. 이런 말이겠죠. 는 빠졌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굳이 그럽니까? 나, 너 사랑해. 뭐 생각했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뺐죠. 그럼 여러분이 나, 너 사랑해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뺀 겁니다.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데 나, 너 사랑해 하면 이상해지죠? 당연한 것인가? 너, 나 사랑해. 이상해지죠? 그죠? 너, 나 사랑해. 이상해지죠? 이러면 또. 자, 그럼 반드시 이럴 땐 또, 너를 나는 사랑해. 이렇게 붙여줘야 되지, 이럴 땐 또. 그쵸? 너를 나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러나, 우리말 아시겠지만, 이러면 또 이상한 놈이죠. 너를 나는 사랑해? 이상합니다. 은는이가 한번 붙으면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 된다? 이거 이상한 놈입니다. 분명 우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나, 너 사랑해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규칙인데 왜 안 쓸까요? 규칙을 밴딩. 다시 말하면 어겼을 때 구부려서 유용하게 플렉서블하게 유용통성하게 썼을 때 더 원어민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라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규칙이 아니라. 그러므로 영어 속독을 얘기해놓고 영어 구조 독해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말장난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속는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쉽게 생각하는 하에 더 설득력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분명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존재한다고 진실은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진실은 아니에요. 제 눈에는 분명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로 보입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진짜 우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빛의 산란일 뿐입니다. 진실은 산란이지 진짜 그 색깔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엔 그런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비칠 뿐이죠.